때로는 찻잔에 비치는 눈부신 반짝임으로, 때로는 보석처럼 화려한 황홀함으로, 생활용품에서 예술작품까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리. 이렇듯 다채롭기에 유리는 사람들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는 정교한 유리의 세계.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섬세한 작품을 만드는 전문가를 만난다. 유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 바로 유리공예가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비즈 전문 학원. 자기 집인 것처럼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다. 오늘 있을 강의 내용과 며칠 안 남은 전시회를 의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승희 씨다. 교수님 하시는 일도 그때 보셨잖아요. 그때 그걸 이번엔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요즘은 전문적으로 배워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유리 공예의 한 분야인데요. 이게 램프워킹도요. 이승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건데, 비즈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거든요. 그러시다 보니까 좀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유리 공예인 램프워킹을 해서 본인이 이런 구슬을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는 없는 자기만의 이런 그 작품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배우세요. 비즈 중에서도 유리로 만드는 글라스 비즈를 강의하는 이승희 씨. 유리 공예가들은 보통 순수 예술 작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가 글라스 비즈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유리가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별꽃 비즈라는 그런 비즈를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먼저 만드는 방법을 수강생분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수강생분이 제가 하는 거 보고서 따라 하시고 제가 또 옆에서 지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뭐 만들어요? 오늘은 별꽃 비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머나, 너무 예쁘겠다. 오늘 쓸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녀. 유리 공예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만드느냐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네, 갖다 놓는 게 없어요. 일단은 유리공예를 할 때는 모든 도구들이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거나요. 아니면 이런 흑연을 이용을 해요. 이게 뭐 유리에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덜 줄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질로 되는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보안경을 착용을 꼭 하셔야지만 눈을 보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을 켜게 되면은 강한 자외선이 나와서 눈에 피로감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복고풍 안경 같아도 이런 안경 꼭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승희 씨는 불을 붙여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글라스 비즈를 만들 준비를 시작한다.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점 찍어야 되니까 케인 먼저 뽑아놓고선 그러고 시작할게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유리가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열처리를 해줘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케인을 얇게 뽑아서 약간 식혀주면 다시 굳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끊어서 불길 위에 한 손에는 유리봉, 다른 손에는 철심을 들고 가열하는 이승희 씨. 따뜻해지면 유리봉을 불길로부터 조금 떼어놓고 철심은 유리봉 위에서 수평으로 유지한다. 유리봉이 녹기 시작하면 철심으로 유리를 감고 원을 만든다. 천천히 철심을 회전시키자 불길 안에서 유리의 형태가 갖춰진다. 오늘 만들 비즈의 모양은 하늘에 떠있는 별. 반짝이는 별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유리 위에 장식들을 붙인다. 마지막으로 공기 중에서 식힌 후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 예쁜 글라스 비즈 완성.
옆에서 신기한 모습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던 수강생이 실습에 들어간다. 머릿속에 외워놨던 순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유리를 다루는 수강생. 그 옆에서 이승희 씨는 작품의 진행 과정들을 바로바로 점검해준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리공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는 액세서리부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식의 액세서리부터 무슨 조명, 뭐 인테리어 소품, 또 조형물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얘 색깔이 너무 점이 점진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셨어요. 배우니까 그 작고 오묘한 세계가 계속 사람을 빨려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손을 못 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른 공예들은 이미 마스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유리조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손에 꼽을 정도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리조형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보이는 거는 페이퍼웨이트라는 그 한국말로 하면 문진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선비들이 그 종이 한지 같은 거 글을 쓸 때 종이가 날아가지 말라고 종이를 눌러놓을 때 쓰이던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작업한 램프워킹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귀여운 애벌레 캐릭을 만든 다음에 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 프랑스 이제 연수 갔을 때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매듭공예, 전통 매듭공예랑 제가 만든 그 비즈들을 엮어서 현대적으로 만든 액세서리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캐스팅이라 그래서 색깔 유리들을 그 석고 몰드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서 가마 안에서 그 구워내서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까지 유리공예를 해오며 만들었던 수많은 작품들. 그녀의 열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업을 마치고 그녀는 수강생과 함께 밖으로 나간다. 칼국수? 예쁜 작품을 만들고 열심히 일한 후에 맞이하는 점심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저 공모전에서 상 탔어요. 그거 있잖아요. 아트클레이 공모전. 거기서 장려상 탔어요. 그동안 있었던 유리공예 특별전 등 크고 작은 전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있을 때는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요. 너무 많으면 제가 지도하기가 힘들어서 현재는 이제 좀 추스려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유리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이승희 씨. 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언니와 동생처럼 가까워 보인다. 점심 식사 후 그녀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 학교가 천안에 있어서 스쿨버스를 타지 않는 날에는 종종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공예과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승희 씨. 그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리조형학과가 있다는 사실에 몇 명 안 되는 유리조형 작가를 꿈꾸며 망설임 없이 이 학교를 선택했다. 유리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가격이 다 이제 고가고 또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휴학을 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1년여의 시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힘들게 공부한 거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거의 뭐 일주일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작업을 했더니 그래도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도 있고 그렇게 했었죠. 한때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을 하기도 했지만 유리공예가의 꿈만은 접지 않았던 이승희 씨. 유리공예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순수 미술 작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예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수 예술은 아무래도 작가가 추구하는 바나 이상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공예가는 어떻게 보면 미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필요에 의한 공예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쾌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오후 무렵. 버스에서 내린 이승희 씨는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업실로 향한다. 그녀가 가장 행복해하는 공간인 유리조형 작업실. 작업을 하고 있을 선배와 친구들 생각에 여유롭던 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언니 준비 잘 돼가요? 거의 다 끝났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친한 선배와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이승희 씨. 못 찾아? 못 찾. 오차지. 네. 선배가 만든 완성된 유리 작품을 보고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화려한 색깔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번에 석사학위 청구전을 앞두고 계세요. 다음 주에 전시가 오픈이라서 지금 작품들을 다 포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녀. 유리공예의 과정은 크게 하드워킹과 콜드워킹으로 나뉜다. 하드워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을 이용해서 유리공예를 하는 작업이고, 콜드워킹은 연말을 주로 해서 하는 유리공예 작품이다. 다시 세부적으로 프로잉, 캐스팅, 라미네이팅, 스테인글라스 등으로 기법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이거는 캐스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 캐스팅을 할 때 앞부분에다가 은선을 박아 넣어서 같이 그 성형을 한 다음에 이 끝부분에다가 이런 은선들을 다시 엮어서 이렇게 이런 보석들을 매다는 거고요. 콜드워킹은 말 그대로 차가운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드워킹은 또 반대로 그 뜨거운 걸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건데요. 아까 보신 램프워킹 같은 거나 뭐 이따 보여드리게 될 블로잉처럼 불이나 유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하드워킹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물을 이용을 하거나 어떤 연마를 하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깎아내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이 모두 다 콜드워킹에 속해요. 사람의 손끝에서 아름답게 탄생되는 유리공예의 세계. 하지만 위험한 도구들을 다뤄야 하는 일이기에 먼저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한 일주일 동안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똑같이 다시 작업을 했는데 뭐 처음에 육안으로 볼 땐 깨지지 않아서 이렇게 작품으로서 붙여서 완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유리공예는 중간 과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식히는 작업이 잘못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균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면 좀 시간도 아깝고 뭐 돈도 아깝고 참 진짜 마음도 아프죠.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 모음집을 보고 있는 이승희 씨. 볼 때마다 작품 하나하나에 담겨진 사연이 떠올라 새로운 감회에 젖는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작업했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한 작업인데요. 이때는 거의 처음이라서 좀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 신체를 떠서 그 유리박스 안에다가 부분적으로 잘라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많이 상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좀 예술성 있게 표현해 본 거고요. 문화상품 제작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했던 그 식기 세트예요. 이거
이 작품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제 졸업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덩어리화 시킨 다음에 단순화시킨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먼저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진 속에서 추출한 그 색상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조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한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직 학생이 아니고 졸업을 한 상태였다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학생이라서 학원 강의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고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뭐 프리마켓이나 이런 어떤 마켓